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원리 투자를 이야기하는 김양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전업 투자자를 위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동산 전업 투자자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위에서 가끔씩 직장을 다니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제 주위에는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이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이나 일반 부동산 물건이나 가리지를 않고 시간만 나면 부지런히 현장을 조사하고 뭐 또 어렵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또 매수 판단할 때 부족한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저랑 상의를 한 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저는 항상 좋아하죠.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제 2013년에 이제 그리고 또 2014년경에 그렇게 전후해가지고 투자했던 그 부동산들이 사실은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벌은 분도 계시거든요. 최근에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토로하면서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거듭되는 야근에다가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야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대 이상의 부동산 시세 차익도 생겼고 또 이런 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랜 직장 생활을 해보았고 그 생활이 얼마나 조직적인 스트레스가 심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사실 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 싶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둘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었죠. 첫 마디로 물어본 게 자금은 충분한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것은 이제 가족의 동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진정하게 부동산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쟁터 같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요, 직장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나는 퇴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조금 좀 생각을 바꾸어야 할 마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요, 어디에서 오는가를 물어보면은 그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는 조금 좀 다르게 보거든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나 모든 괴로움의 근원들은요, 저는 이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직장 생활이 전쟁터라면은 퇴사하고 밖으로 나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 밖으로 나오면 밖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지옥이라고 한다면은 뭐 바깥 생활은 직장 생활이 전쟁터라고 한다면은 바깥 생활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현실의 삶은 지옥의 지붕 위에서 탱고 춤을 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용 가능한 자금의 문제죠. 월급은 쥐꼬리든 코이든 무조건 소중한 존재입니다.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없이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100만 원 월급으로 한 달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100만 원도 없이 생활을 하려고 한번 해보신다면 알게 되죠. 2배의 비용이 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월 200만 원이 소비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적어도 부채 없이 최소 현금으로 한 10억이나 15억 정도는 있어야만이 간당간당하게 전업투자자 생활을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 없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의 동의는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반대한다면은 차근차근히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에 움직이는 것은요, 그거는 자만심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 실력입니다. 부동산 투자 실력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업 투자자에게는요. 그동안의 수익을 실현했던 부동산의 종류가 혹시 대부분이 주거용에서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초보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상가나 공장, 토지나 신축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수익을 실현해 본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도 23년 차에 접어든 저도 아직도 계속 배운다는 마인드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었던 시세 차익의 원인은 또 무엇이었나요? 이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양한 부동산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그동안 수익의 대부분을 얻었다면 너무 편협된 분야에서만 이제 투자 활동을 해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의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상상 이외로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또 체크해 볼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기나 조정기에도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 한번 묻고 싶어요. 부동산 경기나 가격이 상승할 때는요, 누가 투자를 해도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수익 금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경기가 하락할 때도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하고 그 실력이 있어야 끊임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맹탕맹탕 노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요, 실업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그리고 가족의 동의, 그리고 부동산 실력,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추셨나요? 그렇게 갖추셨으면은 모두를 던지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저도 대환영해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저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동산 원리 투자를 이야기하는 김향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